이재명 구속 뭐 외친 놈들이 있잖아요. 이재명처럼 살아본 적은 없을걸요. 아우 이재명을 알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어렸을 땐 너무 못 살아가지고 중학교 때 이미 공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검정고시로 저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대학교 법대를 가서 변호사가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공부도 잘했다고 하니까 뭐 로펌을 들어가거나 뭐 했겠죠. 내가 살던 지역으로 다시 내려와서 쉽게 표현하면 일반적인 민중과 같이 하는 변호사를 예. 되게 많이 해요. 시민단체도 끌고. 그래서 이 대선 때 그 이재명 대표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새날이 여러 건 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이런 거예요. 건설업체 특혜, 성남판 수서비리 이런 거를 주구장창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시민단체로만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장이 됩니다. 시장. 성남시장에 근데 그 시장이 도전하는 이유는 성남의료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당시 새누리당이라든지 이런 한나라당이나 하는 사람들한테 막히니까 내가 시장을 해야 되겠다고 뛰어들어요. 시장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고. 저기 비리 저지르지 말라는 이야기 있거든요. 업자들하고 접촉하지도 말고 굳이 접촉하면 비서실로 신고하도록 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이재명의 인생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이야기가 나오면 이재명 근처에 가지 마라. 큰일 난다. 이번에 저 김만배와 그 신앙님 녹취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한테 걸리지 마라. 예. 그래서 비리를 안 저지르려고 저 이대엽이 만든 호화청사 2층을 시장실로 만들어서 개방을 해놓고 CCTV 달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 우리나라 이직들이 수준 떨어진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시에 있는 직원들한테 비리 저지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뒷공무니에서는 김만배한테 돈 받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그 지점이잖아요. 대장동 사업에서 그렇게 큰 돈이 오고 가는데 어떻게 한 푼도 안 받을 수가 있냐. 그럴 리가 없다. 이거 이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사람 중에 유동규를 제외하고는 돈 받은 적 없습니다. 유동규가 받았다는 돈을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이재명 측이 받았다고 하면서 풀려났던 게 유동규예요. 어제도 무슨 뭐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갖고 법정 나와가지고 엄청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던데 결국 그 돈 받아갖고 뭐 했냐고. 포르쉐 산 거 아니야. 포르쉐 이재명을 위해 샀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단식도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을 케어하는 비서실 직원이 3명인데 24시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대표 숨 쉬는 거 확인하는 거래요. 눈물 나 안 나. 근데 그 사람들 옆에 놓고 그 사람들이 내 자식이나 가족이 아닌 이상 밖에 나가서는 단식한다고 그러고 안에 와서는 음식 먹고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안 되죠. 불가능하다고. 국민의힘 수준에서는 돼. 야야야. 나 단식하지만 나 카스테라 먹는다. 이게 돼.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예전에 그 조원진 그 의원이 무슨 당 만들어가지고 할 때 백인 뭐 전체 단식 뭐 집단 단식 한 적이 있습니다. 그 100명 중에 90명이 먹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자기 수준의 세상 보는 거죠. 맞아요. 그 이재명을 무슨 뭐 단식 어쩌고저쩌고.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1원이라도 받았다면 지금 저 자리에 있겠냐고요. 가루가 됐죠. 진작 처단됐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통장은 다 털었는데 돈 받은 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야, 압수수색 400건은 기네스 기록이란다. 이씨발. 노무현 대통령이랑 조국 장관보다 더 턴 거야 이거. 다음 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 지금 멱살 잡고 있는 거죠. 대북 송금 제발 했다고 해줘. 감방 요즘 좋아. 네가 먼저 들어갈 것 같은데. 네가 먼저 들어갈 것 같은데. 웃긴다 진짜. 요즘 진짜 새로 생긴 감옥은 거의 원룸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동부구치소. 좋다고. 예. 이재명 대표가 저 쌍방울하고 하면 그게 천안함이냐? 김태효가 이명박 시절에 북한 사람 만나가지고 천안함 니들이 한글로 좀 해줘라고 돈 봉투 줬다는 거 아니야? 팩트예요.
가짜뉴스 아닙니다. 똑같아. 대북 송금 제발 했다고 해줘. 여기서 멈출 수가 없잖아. 병신 저거. 아유. 다음 짤. 이거 이제 아까 말했던 정세현 장관과 이야기했던 러시아와 북한, 김정은과 푸틴이 만난 건 사실상 주선자.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무슨 성명을 낼 때 윤석열 보고 인간 자체가 싫다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엄청 고마울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외교를 진짜 먹같이 해주는 바람에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의 위상이 가장 커지고 그렇지. 강력해졌어요. 심지어 미국도 지금 진짜 이게 뭐야? 러시아 만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포탄 그 무기 몇 개 좀 빌려주고 네. 지금 미사일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게 생긴 거 기술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호 네. 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사실상 러시아 기술이에요. 그렇죠. 환장하겠네. 지금 오늘은 그 김정은이 그 푸틴을 만나고 있지만 푸틴을 만나는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시진핑이 지금 견제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북한은 중국하고의 어떤 그 외교력도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북한의 외교 테이블에는 러시아, 중국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미국이 빠지고 싶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전 세계 강대국들을 다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만들어준 게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요. 따로 만난다잖아. 북한과 미국이. 네. 그러니까 저 뭐 바이든의 행동대장인 윤석열이가 저번에 야수님 기가 막힌 비유했잖아. 바이든이 시진핑 째려보는데 사실은 시진핑이 째려만 본 게 아니라 시진핑한테 약간 윙크도 한번 했어. 네. 화내는 척 할게. 그랬더니 네. 옆에 있는 모질이 하나가 형님 제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해서 가서 뺨을 때리고 가서 아구탕을 날린 사건이 이건데 지금 그거잖아요. 외교란 명분이잖아. 윤석열이 사실은 푸틴하고 김정은을 만나게 해줬다. 이쪽은 러시아에서 온 푸틴이라고 해. 진짜. 다음 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금융지원 만료. 9월 위기설이잖아요. 지금 이게 가계빚 증가, 일본 오염수 방류, 국민이 지금 막 화를 내고 있고 막 그런데 나라 빚은 절대 안 낸다. 건전 재정이라는 대국민 사기 용어를 쓰면서 나라가 빚을 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이가 넌 무슨 카르텔이야 이렇게 화내고 이게 무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외교 개차반으로 해도 국민이 어려울 때 빚을 내서라도 국민이 어려운 거를 좀 뭔가 국가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부자 감세 엄청 해가지고 재정이 부족해진 거를 마치 문재인 정부가 재정 파탄낸 것처럼 또 사기 선동을 하는 그러면서 무슨 카르텔 이야기하는 그래놓고 과학기술 관련한 예산 다 삭감해버리는 청년 예산 뭐 저 서민 예산 다 삭감해버리는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는 우크라이나에 3조 4조 나 진짜 아우 저 그만해 내가 욕하면 내가 인격만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동네에 소문 났어. 누구 아버지 욕 잘한다고. 욕 잘한다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다음 짤 볼게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지금 R&D 예산에 씨가 종자가 말랐다는 거 아니야. R&D 예산 저렇게 깎아버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깎아버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우리가 이제 아마 이분은 우리 방송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무능한 가장이 자기 식구들은 지금 종자가 없어가지고 막 고통에 막 헤매고 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3조씩이나 막 툭 던져줘요. 그것도 3조 욱. 자기 가족들이 막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막 아등바등 벌어서 곡간 채워놨더니 요거 다른 나라에 퍼주는 새끼는 저 새끼잖아 지금. 그것도 그러니까 굿소련에. R&D 얘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사실 하나만 알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R&D 예산을 책정한 이후로 줄인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거지. 자 이것도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윤석열의 기똥차는 돈지랄. 2024년 예산 삭감. R&D 예산 5조 2천억 원 삭감. 독도 주권수호 예산 2억 원 삭감. 역사 왜곡 대응 예산 15억 원 삭감. 2024년 예산 증액.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 4,600억 증액. 그래 플러스 3조 751억 원.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2,100억 원 증액. 서울 양평 고속도로 설계비 123억 원. 요거는 이따가 따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탄핵시켜야 되는 거야 쟤는. 아니 근데 독도 예산하고 역사 왜곡 대응 예산 이거를 아예 삭감시켜 버렸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일본에다 갖다 바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다음 짤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드라마 무빙이라고 보세요? 아우 재밌습니다.
니들은 이거 볼 시간이 있나 보다. 저는 시간을 쪼개서 보지요. 너무 재밌거든. 저게 초능력으로 떠오르는 거야? 예. 네. 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과일값 등 밥상 물가, 기름값, 공공요금, 올해 누적 무역 적자. 근데 요즘 진짜 추석 앞두고 저 과일 가격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뭐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이번에 수해 때문에 더 그 가격이 오르는 현상도 있을 겁니다. 아니야, 윤석열 때문이야. 예, 맞습니다. 아니야, 그게 제가 아니라 잘못했네요. 나는 그보다 더 빵 터진 게 하나 있었어요. 윤석열이 국무회의 할 때 뭐라 그랬냐면요. 추석 물가 안정시키도록 하라. 예, 마님. 아니, 지가 그렇게 말하면 안정이 되냐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아니, 시장 경제에서 이유가 있으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시라고 단독 속보 이렇게 해가지고 윤 대통령 추석 물가 안정시키도록 하라. 야,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그게 미친 또라이 아니야? 야, 윤석열은 얼마나 기분 좋을까? 진짜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하면 되잖아. 그냥. 내가 말만 하면 돼. 그렇게 그러니까-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수준 떨어지는 이직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안정시키라고 했대. 라면 값이 50원이 내렸어. 저번에 그랬잖아요. 라면값 내리라고 하니까 잘 팔리는 가격들은 그대로 두고 잘 안 팔리는 가격 몇 개 가격 인하시키면서 생색냈잖아요. 예, 예. 물가 안정을 윤석열 지 맘대로 해요?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윤석열이 지금 경제 망쳐놨겠어요? 기자 새끼들아, 이게 속보라고 하지 말고 윤석열은 물가 안정시키라고 했으나 현실은 이렇게 기사를 내야지. 쌍놈 새끼들 진짜. 다음 짤. 이종섭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각하. 아, 정말. 야, 저 누구라고 안 써놨는데도 딱 그대로 어떤 느낌을 주는 게 대단한 작가입니다. 저기는 그냥 보니까 원숭이네요. 원숭이잖아. 다음 짤 볼게요. 똑같아 맥락은. 이거 재밌어. 꼬리 자르기인데 안보 공백만큼은 막기 위해 먼저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이종섭. 근데 알고 봤더니 꼬리를 제대로 자른 거예요. 근데 그 꼬리가 양복 바지를 뚫고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야, 대단하다. 잘못을 안 했다는데 왜 사의를 표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꼬리를 자르려고 바지를 뒤집어 입었었을까요? 아, 꼬리를 빼내려고. 우리가 바지가 앞에 자크가 있는 이유가 예, 예. 뭔가 그 짧은 꼬리를 빼내려고. 그거 지금 그런 꼴이 아닌 거야? 아, 이거 19금이야. 예, 아니, 뭐 이거 여기까지 뭐 하겠습니다. 윤석열 치하에서 우리가 뭔 이야기를 못다 했어? 25금이면. 자, 다음 짤 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더러워요.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똥꼬에 김기현이 아예 있어요. 최고처럼 망치려한 언론 사형시켜야 할 국가 반역죄.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방통위원장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저번에는 왜 짤 중에 기억나시죠? 김기현이가 아예 자기 냄새를 맡고 있는 기억나요? 안 나요? 진짜 훌륭한 짤이었지. 그 김기현이가 2021년 8월 24일 날 한 말. 언론 말살, 언론 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야,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는 그거 못 해가지고 불만이었는데 언론 개혁 안 했어 아예. 근데 아마 저쯤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고 또 결사적으로 외친 것도 있을걸요. 맞아요. 비슷한 시기에. 그래놓고 지금 와서 뭐 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직들이 정말 정세가 심각한 게요. 포털 같은 데 가보면은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가짜뉴스 엄청 냅니다. 그건 막아야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오염수 방류 찬성 안 했다고요. 예. 이러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면 찬성할 수도 있다가 정확한 맥락이었고 당시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던 거고 민주당도 똑같이 반대했어요. 결국 그래서 오염수 방류를 못했다고. 근데 무슨 문재인 정부 때 오염수 방류 찬성하겠다는 가짜뉴스가 나옵니까? 오히려 김기현 제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말을 바로 어떤 뭐 사과도 없이 뒤집는 게 문제지. 다음 짤. 이게 지금 김기현인데 그림 더럽게 못 그리네. 안 닮았어요. 지금 김기현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가치다. 2021년 한 말입니다. 일부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은 없애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김기현이가 지금의 김기현이가 너 누구냐 너 했더니 지야.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반역죄. 저런 그 발언 자체가 너무 공산당식 그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뉴스타파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도 보면 내용상 정치 공작일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칭찬도 나오는데 그거 보도 안 했어요.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 게 아니라 뉴스타파 마지막에 보면 그럽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국가가 아니고 네. 진실이라고. 네. 언론은 그거지.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오히려 우리는 그게 불만이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찔러도 진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 건드리지 마라. 이재명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지금 나왔던 이야기는 쏙 빼놨단 말이죠. 그다음 짤. 지금 이건 뭐 짤이라기보다는 유인촌 임명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유인촌 그저 관련된 무슨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것을 마시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옵소서. 국민의힘에 이런 분이 없단 말인가. 네. 없다는 게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네. 어쨌거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하면서 다 서로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이재명 대표가 저 최고위원 회의에 없지만 오히려 저 존재감은 더 커진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저 자리에 있음으로써 민주당 다움이 느껴지잖아요. 예. 없으니까 오히려 존재감이 더 커져요.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이. 저 장면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총선 이기는 건 이재명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 아니라 다른 사법적인 어떤 것 때문에 저 자리에 저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끝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헛소리 말고 조홍천 같은 사람 헛소리 말고 이재명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 느낌 있죠. 정청래 이재명 부르면서 저런 느낌. 그런 느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야 될 저는 브로맨스라고 생각해요. 아, 저 손잡는 거 진짜. 저 표정들 묘하잖아 지금 상황에. 네. 정청래처럼 지키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라고. 의원직 총사퇴를 하건 이정도 탄핵을 하건 제발 대표가 뭔가 지시를 내렸을 때 왜 이런 거 있잖아. 마지막 입세. 그게 뭐냐면 저 잎사귀가 떨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가서 아예 그림 그려놓잖아요. 최소한 마지막 입세 그림이라도 그리는 신용이라도 될 거 아니야. 목숨 걸고 있는 사람한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건희 구속시키고 와야 되니까 여기까지.